예,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 정치가 예, 예, 어떻게 나가야 될지 한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그 10월 달 목표로 이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저 자사 홍보 좀 하면 그러니까 가제로 일단 임시로 잡아놓은 게 정치 레시피 호모 폴리티쿠스 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호모 폴리티쿠스가 이제 라틴어인데 호모 사피엔스 아시죠? 네, 직역하면 이제 정치적 인간입니다. 네, 옛날에 이제 인류의 선현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근데 사회적 존재라고 번역하는 게 맞죠. 근데 사회적 존재의 핵심 가치자 본질은 뭐냐면 정치적 존재이고 정치적 인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오역이 되고 잘못 그 표현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 사람 참 정치적이야. 이게 대부분 비판적, 그러니까 퇴행적이고 네거티브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정치적인 거라고 쓰는 게 아니고 그거는 권력지향적이고 권력이다. 권력적인 거는 나쁜 거다. 그러나 정치적인 거는 윈윈하고 공동체의 같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평화를 향해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같이 땀 흘리고 협동하고 거기서 뭔가 그 재화도 만들고 사회적인 신뢰 자본도 구축하고 이게 정치라고 저희는 그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 정치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 고인이 되신 이건희 전 그 삼성 그 그룹 회장이 있는데 그분이 뭐 그 공과 가, 빛과 그림자가 있지만 한번 일갈했던 게 정치는 사류다, 국민은 인류인데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큰 공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정치인 스스로의 자기 개혁과 그런 노력도 필요한데 그 저절로 안 되니까 국민들이 언론이 문제 제기도 하고 비판 견제 감시를 함께 건강한 걸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강조점은 저도 뭐 김종필 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모토가 그겁니다.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헌법 정신입니다. 헌법 정신은 달리 얘기하면 국민 주권, 주권 재민.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2항이 그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거든요. 그게 헌법 정신이고 정치가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와 정치권을 위해서 정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그 정수는 어디에 담겨 있냐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있습니다. 북한은 서문에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공화국 이른바 북한은 헌법 앞서자를 써서 서문, 대한민국은 앞전자를 써서 전문인데 제가 북한 헌법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서문은 길어요 우리나라보다. 우리는 434자로 딱 한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난 우리 대한 국민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북한 헌법은 김일성 동지가 주어입니다. 주어와 주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이른바 민중사관이고 북한은 아이러니하게도 사회주의 뭐 노동계급이 어떻고 뭐 인민 근로인민 대중을 얘기하는데 헌법의 주어와 주체 정신이 뭐로 되어 있냐면 김일성 동지예요. 이거 되게 정반대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는 예, 근데 이게 실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의외로 우리 오피니언 리더들 법학자를 만나도 제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난 우리 대한국 그다음에 뭐죠? 그러면 민국이라고 대부분 많이 해요. 그냥 그렇게 부지불식간에 국가 중심인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헌법 정신이기 때문에 국민을 그 중심에 놓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치권끼리 서로 이합집산하고 자기의 권력을 증식시키려고 하는 데만 혈안이 되지 말고 국민들 세금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거 아닙니까? 세비든 국가 대통령부터 행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그래서 보면 청와대 저기도 왜 욕을 많이 먹냐면 집문제 얘기하면서 그냥 이런 임대주택에 살으라고 집 좋다고 하는데 자기네들 어디 삽니까? 강남에 대부분 아파트 있고 그다음에 안정된 뭐 다 있고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이제 이게 모순인 거고 뚜껑 열리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저 원리 원칙으로 강조하자면 헌법 정신, 그러니까 주권 재민, 국민 주권, 대한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를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해 주시기를 저는 뭐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정치적 인간에 대해서 조금 네,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 아까 말씀하신 네, 네, 위민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음,
공존 의식을 갖고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협동하고 네네. 이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이상적인 그 네네. 시민상인데 그런 정치적 인간이 돼야 된다. 네. 또 그런 정치적 인간이라는 말씀을 그런 그 호모 폴리티쿠스. 네. 폴리티쿠스라는 그 말씀을 그 단어를 네. 강조하신 이유가 뭐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정확히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지. 자, 이제 그것에 주목한 이유는 정치가 후진적인 형태야. 그러면 정치를 바꿔야 되는데 네. 정치인들이나 정당은 스스로 바꾸는 거를 게을리합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자기네 기득권을 유지합니다. 네. 그 속성이 그래요. 네. 그러면 정치를 어디서부터 바꿔야 되냐? 정치는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는 후보자들, 정당은 후보자들의 집합소입니다. 네. 또 하나의 영역은 뭐냐면 유권자가 있는 거죠. 국민이죠, 말하자면. 이 둘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정치가 변화 발전을 합니다. 퇴행할 수도 있고. 오늘날 이렇게 민주주의, 그러니까 보통 선거권, 보통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투표 권한을 갖는 역사는 그 전에는 여성들은 차별받았어요. 미국조차도. 흑인도 차별 아직도 받아.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서도.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선거권을 실현하는 역사야. 보통 사람이 국민이 하늘인 거야, 실제로. 근데 이거를 알아서 온정적으로 시혜적으로 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고 하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극적인 강렬한 것도 있었는데 그런 시대나 그런 행태를 웅변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가 주인 주체가 돼야 된다. 알아서 우리를 해주지 않는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거를 보여주는 게 일선거다는 겁니다. 저는 주권자 실천 7계명이라고 하는 그 사회적 실천 대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유권자와 주권자도 좀 다르다고 보는데요. 유권자는 한자식 표현으로 하면 있을 유, 이 권자가 권리권, 주권은 뭐냐면 주인주 권리권입니다. 자, 투표가 있어요. 참정권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인류가, 우리 조상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해서 민주주의 발전에 쟁취를 한 건데 투표장에 안 가. 그거는 저는 유권자의 그런 권리는 갖고 있지만 안 가는 사람은 X. 주권자는 뭐냐? 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가자는 겁니다. 왜?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적극적 행위로 선거를 보이콧하는 것도 하나의 정치적 액션일 수가 있어. 그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일 수도 있어. 단 이거는 전위적으로 뭘 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과반수 이상이 가능하면 3분의 2가 동의한다면 그렇게 가야죠. 근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통상의 경우는 일정한 만큼의 경제적 안정이라든가 그 사회정치적인 민주주의가 담보가 되는 데서는 투표장에 가서 답을 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의사를 99, 100까지 가면 대박이죠. 3분의 2 이상이 의사표시를 해. 저는 민주당을 찍자거나 국민의힘을 찍자거나 진보만 무조건 찍자거나 보수만 무조건 찍자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가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 통찰, 이해관계를 다 반영을 한 어떤 보팅을 하자는 거예요. 그 결과를 그러면 대다수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수록 수용을 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의 원래 그 시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을 하자. 민주주의 선진국은 그래서 제도적 장치로 의무투표제 안 하면 벌금 물리는 나라도 있고 달리 얘기하면 파지티브 방식으로 무슨 혜택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공동체 구성원들이 참여를 많이 높이려고 해요. 그래야 그 사회가 안정적이고 건강합니다. 뒷담화가 줄어요, 말하자면. 그게 가장 큰 게 1번이에요. 그리고 좀 극적인 경우를 하나 얘기하면 호모 폴리티쿠스는 이걸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권자가 주권을 행사하자. 하는 사람. 예. 그 특권을 주자는 게 아니라 있는 걸 하면 그게 나한테 리턴이 되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이 어떤 조세 정책, 증세 여부도 논란 있잖아요. 그럼 투표할 겁니다. 개헌도 결국 투표합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투표해. 그게 선거로 투표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안 돼. 투표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는데 이 양반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실상을, 이 심각상을 보니까 문제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선거도 하지만 안 되니까 촛불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비폭력 평화적 시위를 통해서 우리들의 의사를 표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능동적인 국민 저항권이에요. 그게 저는 헌법 정신이라고 보는 겁니다. 나라가 주인 주체가 아니라 국민이 있어서 나라가 생긴 거다.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 그 다음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중요하니까 그 지방선거도 더 열심히 좀 참여하자. 그리고 또 공천할 때부터 우리가 역할하자. 그래서 국민공천제도 제가 제안한 바가 있거든요. 그 시민사회에서 그걸 모아가지고 예를 들면 자녀 입시 비리 이런 걸 많이 있는 사람, 뭐 위장 전입, 또 뭐 병역 이런 거 있어. 그걸 구체적으로 명시해가지고 이런 사람은 뽑지 맙시다, 이런 사람은 뽑읍시다를 해서 자꾸 우리들 스스로의 힘을 키워서 우리 목소리가 정치권이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쪽으로 실천하는 사람. 그게 호모 폴리티쿠스고 제도권 밖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촛불항쟁과 같이 아주 이 중대한 나라다운 나라가 아닌 나라가 무너지는 형국이야 이거는 아니다. 이게 나라냐? 그럴 때는 적극적인 그런 어떤 헌법 정신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정책 실천을 촛불 들고 나가서 할 수도 있다. 아까 풀뿌리 정치라는 말씀을 꺼내셨는데, 네. 그러니까 아주 그 저기 로컬한, 네네. 아주 가까운 이 지역 사회 정치로 너. 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거부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자. 갖자. 예, 예. 그게 이제 생활 정치죠. 네, 생활 좀. 우리 옆에 이제 쓰레기 문제, 어디 도로 문제, 여기 어디 다니다 보면 다리 문제, 그 다음에 돌봄, 뭐 노인들 또 아이들, 사회적 약자들, 맞벌이하는 뭐든 뭐 요런 거를 좀 하자. 그런데 좀 참여 관심도 갖고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자. 네. 저희 우리나라는 국민 투표제가 어떻게 지금 가능하잖아요. 네. 예,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투표 사안에 참여?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할까요? 전 국민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지방자치도 사실은 후보를 선정할 때부터 우리가 이제 이른바 이제 매니페스토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주민들이 지역사회 주민,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들이 이러이러한 공약을 좀 포지티브하게 제시하는 겁니다. 동네별로 그걸 좀 표준화하고 이거를 그 뭐죠 정책으로 공약으로 제시하는 사람은 투표를 그 사람한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모든 사안을 이게 중요하다고 해서 다 국민투표를 붙일 수는 없고 사실은 헌법도 국민투표를 붙이면 금방 해결될 일인데 이걸 잘 안 하고 못 하는 거죠. 그 국민 여론이 국론이 좀 분열돼 있는 게 있는 거야. 그 또 하나는 아니 됐고 있는 법이나 잘 지키고 현재 있는 헌법이나 잘해 이런 게 또 한켠 있어요 국민들 사이에. 그 다음에 먹살이 바빠 죽겠고 저기 한데 상대적으로 일상이 분주하다 보니까 구체적 심층적 관심이 적거나 그냥 이렇게 갭이 있는 이런 것도 그 삶의 현실 정치적 현실론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죠 이제. 그것도 그걸 하려면 많은 재정도 투여가 돼야 되고 또 국민 에너지를 또 모으기 위해서 막 분열되면 이런 것들에 대한 정치적인 관리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거기 때문에 현재 있는 체계부터 잘 실현을 하고 실행해 나가자. 그래서 지방자치의 경우에 그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그 지역사회에서 그 지방자치를 통해서 해결할 만한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매니페스토 같은 공약으로 걸어서 이게 일종의 사회적 협약을 맺는 거죠. 그 후보를 찍는 운동 같은 걸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많이 발달된 나라가 그 일본, 미국 이런 데가 그런 거죠. 그 후보자와 유권자가 정책 협약을 맺는 겁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리고 예. 뭐 끝으로 한 말씀. 우리 진해찬 정치 TV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아요. 저도 뭐 생경 1 구독, 2 좋아요, 3 알람. 그다음 댓글도 달아주시고 주위에 좀 전파해도 해주시고 그래서 진해찬 TV 같이 조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저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하는데 이런 풀뿌리 민주주의의 어떤 토대 같은 우리 이웃들
하고 우리 그러니까 시민들하고 이렇게 가까운 이런 어떤 채널, 이런 미디어가 건강하고 또 어떤 역동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프랑스에서도 공부하고는 아주 재원 또 아주 그 인재입니다. 그러니까 좀 잘 응원해 주시면 저희 김종필 TV도 잘 교류해서 서로 윈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저기 김종필 팀장님이 운영하시는 네. 대표로 계시는 김종필 TV도 예. 아니 이미 말씀하신 그런 예. 내용들을 다 구현을 하고 계시고 예. 구독자도 많고 그러는데 많이 삐약삐약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하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